안녕하세요. 해나루 부동산지기입니다. 요즘 시장을 보면 많은 분들이 불안해합니다. 주식은 급락했고 환율은 치솟았고 뉴스에서는 위기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돈이 다 사라진 것 아니냐, 본격적인 하락장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의 핵심은 돈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느냐입니다. 자금은 항상 더 높은 수익, 더 큰 성장 가능성, 그리고 더 안전한 곳을 찾아 움직입니다. 이미 많이 오른 자산에서는 차익 실현이 나오고 새로운 성장 산업이나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자산으로 돈이 옮겨갑니다. 최근에는 AI, 반도체, 초대형 기술 기업 같은 곳으로 자금이 집중되는 동시에 일부 자산에서는 돈이 빠져나와 달러나 안전자산 쪽으로 이동하는 흐름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이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러 방향으로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 시장 변동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금리입니다. 주식, 특히 성장주는 지금 당장 버는 돈만으로 가격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벌어들일 미래 수익에 대한 기대까지 가격에 반영됩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 기대는 약해졌고 높은 금리가 더 오래 유지될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기업은 투자 부담이 커지고 가게는 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가 컸던 기술주들은 다시 가치평가를 받게 됩니다. 미국 기술주와 반도체주가 흔들리면 국내 증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 급락 흐름을 보면 개인은 오히려 순매수로 버티는 모습을 보였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지수에 부담을 줬습니다. 특히 환율 부담이 커지는 구간에서는 외국인 수급이 더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팔면 그 자금은 원화에 머무르기보다 달러로 바뀌어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주식시장 불안과 환율 상승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환율 상승은 단순히 외환시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와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은 구조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같은 원유, 같은 원자재를 사오더라도 원화 기준 비용은 더 비싸집니다. 그러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기업 비용 부담이 커지고 그 여파로 생활비 부담도 커집니다. 결국은 물가, 금리, 대출 부담, 소비 여력, 그리고 부동산 시장까지 줄줄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자산이 함께 오르는 시대가 아닙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대장주와 소외주가 갈리고 부동산 시장에서도 지역별 상품별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입지가 좋고 수요가 꾸준하고 신축 프리미엄이나 전세 수요가 받쳐주는 곳은 상대적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가 부족하고 대출 부담이 큰 곳은 가격을 낮춰도 매수세가 바로 살아나기 어렵습니다. 같은 부동산 시장 안에서도 돈이 몰리는 곳과 멈추는 곳이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격 방향보다 그 가격을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수요가 남아있느냐를 봐야 합니다. 지금 시장의 돈이 그쪽으로 움직이고 있느냐입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대출 가능한 금액은 줄고 원리금 부담은 커집니다. 여기에 환율 상승으로 수입 물가와 에너지 비용까지 오르면 생활비와 관리비 부담도 늘어납니다. 결국 집을 살 수 있는 자금의 체력이 약해지는 겁니다. 반대로 공사비와 금융비용은 쉽게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공급 가격도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지금 시장은 비용은 높은데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은 줄어드는 구조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이 몰리는 곳과 빠져나가는 곳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매수자가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인지, 대출이 가능한 수준인지, 전세 수요가 받쳐주는 지역인지, 그리고 나중에 다시 팔 때 다음 매수자가 선택할 이유가 있는지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시장이 불안할수록 중요한 것은 가격 하나가 아닙니다. 돈의 방향입니다. 돈이 어디서 빠지고 어디로 몰리는지 그 흐름을 봐야 주식도 부동산도 다음 판단이 보입니다.